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일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곤 했어요. 남자 때문에 학을 떼는 경험을 한 후로는 이곳의 사연을 즐겨 듣게 돼서 요즘은 매일같이 듣고 있네요. 다양한 사연들을 들으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사이다 사연을 들으면 제 일처럼 기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은 만만치 않은 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용기 내서 사연을 보냅니다. 톡 쏘는 사이다를 준비했으니 마음껏 즐겨주세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릴 때부터 빵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부모님께 대학에 가는 대신 프랑스에 가서 제빵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죠. 어머니는 그래도 대학은 마치고 그 후에 프랑스로 가면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굳이 원하지도 않은 학교에 다니면서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히 사업가인 아버지가 저와 생각이 비슷하셔서 많이 이해해 주셨고요. 그렇게 아버지 덕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파티시에 단기과정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밤낮 없이 공부를 했고 그 결과 프랑스에서 유명한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곳에서도 한국인 특유의 성격답게 워낙 열심히 했더니 저를 눈여겨보신 선생님이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디저트 파트에서 견습을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셨네요. 그곳은 정말이지 현지 학생들도 들어가기 힘들고 들어가서도 버티긴 더 힘든 곳이었는데 이왕 들어간 김에 꼭 인정받겠다는 마음으로 5년을 일했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셨다는 말을 듣고 2년 만에 한국에 들어갔어요. 병원에서 마주한 엄마는 기억 속의 엄마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긴 고민 끝에 한국으로 돌아와 부모님 옆에 있기로 했어요. 다행히 엄마는 많이 좋아지셨고 저는 한국에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사업을 시작했고요. 다행히 입소문이 나서 가게는 번창했고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셔서 확장도 한번 했네요. 방송에도 몇 번 나간 후로는 줄 서서 사 먹는 디저트 가게로 유명세를 타서 직원도 10명이 됐답니다. 어느 날 사업 수단이 좋으신 아버지가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생각해봤는데 프렌치 레스토랑이랑 같이 해보는 건 어떠니? 유명한 셰프 알아봐서 같이 해보는 걸로 하자. 네 사업이니까 이번에는 세금부터 네가 해결해봐. 아빠가 거래하는 세무서 알려줄 테니 가서 상담 한번 받아봐라. 그렇게 사업에 대해 상담을 하러 간 세무서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거의 개인 과외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치 썩던 세금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을 땐 정말 고마운 느낌이 들었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네요. 그동안 신경 써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앞으로도 모르는 것 있으면 여쭤볼게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혜림 씨 연락이라면 전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세금에 관한 거 아니고 사적인 거 궁금해하셔도 다 대답해 드릴게요. 오늘 혹시 시간 되시면 잘 마무리된 기념으로 저녁 드실래요? 그렇게 몇 번 사적으로 저녁을 먹었고 대화가 잘 통해서 그런지 늦은 밤까지 얘기를 나누는 날도 많았어요.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이게 썸인지 아닌지 아리송했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중이었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는지 어느 날은 술을 마시는데 긴장해서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내가 혜림 씨 부모님 사업하시는 것도 다 알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요. 혜림 씨 사업도 알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나 과분한 사람이라는 걸 정말 잘 알아요. 난 혜림 씨가 좋고 만나보고 싶지만 혜림 씨가 결정해줘요. 거절당해도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남자가 왜 그렇게 용기가 없어요? 난 아직 성민 씨 집안 사정이나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그래도 성민 씨 자체로 호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네요. 제가 새벽부터 일을 하고 늦게 끝나는 직업이라 만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도 항상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죠.
제가 바쁘면 매장으로 찾아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가고 직원들도 챙기는 자상한 모습에 더더욱 사랑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만났고 그 당시 사업이 잘 되는 만큼 너무 바빠서 남자친구한테 그만큼 신경을 못 써주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네요. 사이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남자친구도 애정 표현이 줄었다며 서운해하는 것 같아 그냥 이 사람을 보내줘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그런 생각과는 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친구가 멋진 레스토랑에서 반지를 주며 청혼을 했거든요. 자기가 너무 바쁘고 자주 만날 수도 없으니까 우리 그냥 같이 살자. 내가 우리 자기 내조 확실하게 해줄게. 자기의 이런 마음이 정말 감동이야. 나도 자기랑 자기 가족들 잘 챙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결혼 생활할게. 아직 우리 집에 인사드리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자기 집이 워낙 대단해서 자기 마음에 안 찰 수도 있을 거야. 그 점이 걱정되긴 해. 아니야. 나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뭐 잘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사업 작게 하시는 건데 뭐. 세무사인 자기가 더 직업적으로는 대단하지. 굳이 우리 집 얘기는 미리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너무 긴장을 해서 전날 밤에 잠도 안 왔었네요. 원래는 화장을 거의 안 하는데 오랜만에 나름대로 화장도 하고 원피스도 입고 직접 만든 케이크도 포장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죠. 시댁도 그렇게 못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우선 서울에 있는 중대형 아파트 자가였고요. 남편 아버님은 아직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영어학원을 차려서 원장으로 오래 일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영어학원을 딸한테 물려주고 은퇴했고요. 긴장한 채로 예비 시모한테 케이크를 건네주었죠.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예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망고 좋아한다고 하셔서 듬뿍 넣어서 만들어봤어요. 난 단 건 별로 안 먹어서. 나이 들수록 몸에 건강한 것만 먹어야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많이 작네. 건넨 케이크를 받지도 않고 못마땅한 눈빛으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군요. 그 눈빛을 마주하니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유, 어머니, 벌써부터 시집살이 시키려고요? 가뜩이나 긴장한 사람한테 따뜻하게 인사도 안 해줘요? 자기야, 일단 들어와. 케이크나 줘. 내가 주방에 갖다 놓을게.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아 끌어서 거실 소파에 앉아있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는 들릴 정도의 소리로 궁시렁거리더군요. 얼굴은 또 왜 저렇게 까매? 아유, 무슨 공사장에서 일하는 애 같이 생긴 것도 박복하게도 생겼네. 우리 집안 여자들은 다 크고 피부가 하얀데 같이 서 있으면 너무 차이 나겠네. 친척들 보기 영 그렇네. 태어나서 진짜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 상대가 예비 시모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고요. 혹시 잘못 들었나, 나한테 하는 얘기가 맞나, 혼자 앉아서 별 생각을 다 했죠. 뭐라고 했냐고 따져야 되는 건지, 모르는 척을 해야 되는 건지, 당황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갑자기 옆에 앉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물어보더군요. 지금 딱 32살이라고 그랬나? 대학은 어디 나왔니? 인서울은 나왔어? 우리 성민이가 뭐 제대로 얘기해 준 게 있어야지. 아,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진 않았어요. 어머, 그래? 그럼 어디 졸업했어? 어디? 미국이야? 아니면 영국? 아, 프랑스에서 파티시에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5년 정도 프랑스에서 일했고요. 그럼 한마디로 4년제 학사 학위가 없다는 거네? 그럼 지금 제빵 직업학교 같은 거 다니고 어쨌든 고졸인 거잖아. 엄마, 무슨 고졸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유학도 다녀오고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파티시에로 엄청 유명했다고요. 아무튼 기본적인 학사 학위도 없잖아.
사람이 기본은 다 하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지, 원. 우리 집안은 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나왔어. 근데 며느리 자리가 고졸이라고 하면 이거 진짜 문제 아니니? 어머니, 요즘 시대에 자기가 잘하는 일 찾아서 행복하게 하는 게 우선이지 학벌이 중요한가요? 전 제가 지금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하고요. 한국에서 대학 안 간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그거야 네 생각이고 세상살이가 그렇게 다 네 마음 같은 게 아니야. 외모도 볼품없는데 학벌도 없으니 참. 솔직히 우리 아들 여자 보는 눈에 내가 실망을 했네. 엄마, 그만하세요. 지금 사람 앞에 두고 무슨 그런 말 하세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너는 세무사씩이나 돼서 여자 만날 때도 꼼꼼하게 따져봐야지. 완전 헛똑똑이처럼 구니? 그리고 뭐 한마디로 빵집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안은 학자 집안인데 솔직히 빵 만드는 건 노동자 계급 그런 거 아니니? 내 말이 틀렸어? 이딴 말을 짓거리는 예비 시모의 뇌구조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고 싶을 정도로 기이한 논리를 펼치더군요. 제 직업을 이렇게 무시하고 저 자체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내리누르는데 이런 사람이랑 더 이상 얼굴을 마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말씀 잘 알아들었어요.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를 다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이런 말 들을 만큼 인생을 막 살진 않았거든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혜림아, 잠깐만. 어딜 간다는 거야? 엄마가 말씀 너무 심하세요. 얼른 사과하세요. 바른 말만 했는데 사과는 무슨? 그래도 장사하는 애라 그런지 말귀는 잘 알아먹네. 마지막까지 다 들리게 궁시렁대면서 저를 까내리는 모습을 보니 그저 빨리 이 집구석을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남자친구가 잡는 것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런 저를 남자친구가 계속 쫓아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고요. 혜림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머니가 저렇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원래는 진짜 좋으신 분이야. 내가 어떻게든 너한테 사과하라고 말씀 잘 드릴게. 나도 자기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은 연애랑 다르잖아.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하게 자랐어. 근데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식으로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시어머니와는 가족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끝낼 순 없지. 우리 어머니가 실수한 건 내가 인정할게. 내가 사과 받아낸다니까.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돼? 난 성민 씨 어머니를 다시 만날 자신이 없어. 난 더 상처받기 싫고 우리 부모님 욕 보이기도 싫어. 그냥 이쯤에서 끝내. 그렇게 이를 악물고 차갑게 돌아서 버렸네요. 나름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으니까요. 냉정할 땐 냉정해야 되고 끊어내야 되는 건 빨리 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었기도 하고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태도를 본 순간 더 이상은 상종하지 말아야겠다고 제 육감이 경고를 울려댔기 때문에 마음속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했던 거죠.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와의 연락도 딱 끊어버렸어요. 남자친구는 거진 한 달 동안 매일 찾아왔어요. 남자친구에게 마음이 떠났다거나 미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의 꼴은 말이 아니었죠.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건지 초췌해지는 모습이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였답니다. 저를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지만 매일같이 찾아와 제가 일하는 곳을 한참 바라보다 돌아가는 남자친구가 딱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서로에게 힘든 시간이 계속됐어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힘없이 돌아가는 걸 확인한 뒤에 퇴근을 하려고 밖으로 나갔는데요. 남자친구가 매장 옆쪽 계단에 쭈그려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더라고요. 다가가 보니 글쎄 그 곤만한 남자가 어린애처럼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마음의 빗장이 확 허물어지며 남자친구를 껴안고 함께 엉엉 울어버렸네요. 도대체 바보도 아니고
왜 여기를 맨날 찾아와? 한 달이 넘었는데 마음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난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자기가 날 안 만나줘도 1분이라도 자기 얼굴 보면 그래도 살 것 같아서 오는 거야. 자기도 나 사랑하잖아. 제발 헤어지자는 말 하지 마. 그래. 나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성미 씨를 사랑하는지 깨달았어. 하지만 우리 다시 만나더라도 당분간 결혼 얘기는 하지 말자. 꼭 연애하면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난 자기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상처 입었을지는 잘 알아. 나도 그동안 어머니한테 충분히 얘기했고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계셔.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당분간 결혼 얘기는 꺼내지 않을게. 사랑이고 뭐고 정이 뭐라고 남녀 사이를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더군요. 결국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고 다시 6개월 정도가 흘렀죠. 남자친구는 약간 의도적으로 자기 엄마 좋은 점에 대해서 은근히 말을 흘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지만요.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밥 먹으러 오라시는데 저번에 너무 큰 실수를 하셨다고 꼭 오라고 하시네. 우리 다시 만나는 거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그새 말을 한 거야? 아니야. 근데 내가 아주 죽을 상을 하고 다니다가 자기랑 다시 만나니까 사람이 됐잖아. 그랬더니 바로 눈치를 채고 물어보시더라고. 어머니도 내 모습 보면서 그동안 생각이 많으셨다면서 너무 잘 됐다고 우시기까지 하셨어. 그래도 결혼 생각도 없는데 그 집에 다시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자기 진짜 나랑 결혼 안 하려고? 우리 어머니가 진짜 너무 미안하다면서 꼭 사과하고 싶으시다고 우셨다니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제발, 응? 난 자기랑 진짜 평생 함께하고 싶어. 절대 안 간다고 못 박았지만 그 다음 주말, 또 다음 주말 계속 지네 집에 가자가 꼬시더라고요. 뭐 결말은 뻔히 보이실 거예요. 바보 같은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넘어가서 결국 그 집에 다시 저녁을 먹으러 가게 됐죠. 물론 속으로는 저번처럼 또 한 번 무례하게 나오면 뒤집어 엎고 나오겠다고 다짐했었고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와 아주 다르게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요리했다면서 갈비찜이며 잡채며 잔치상을 차려놨더라고요. 갈비를 좋아한다고 하길래 내가 솜씨 좀 부려봤어. 많이 먹으렴? 이것도 좀 먹어보고. 거봐, 우리 어머니가 원래 엄청 친절하고 좋은 분이야. 그날은 괜히 예비 며느리 길들이기 뭐 그런 거 한 거죠? 내가 그날은 미안하다. 우리 아들을 워낙 애지중지 키워서 좋은 자리에 장가 보내고 싶은 게 애미 마음 아니겠니? 우리 아들이 너랑 헤어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옆에서 보는데 피눈물이 날 정도였어. 앞으로는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 둘이 예쁘게 잘 만나주렴. 저는 어머님께는 모자란 며느리가 될 것 같아서 굳이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과하시는 것은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우리 아들은 너 아니면 절대 결혼은 안 한다고 하니 내가 이렇게 결혼도 허락한다는 말이야. 아무래도 학벌은 좀 서운한 문제지만 집안이 든든하다고 하니 나도 인정할 건 인정하겠다는 얘기니까 너도 잘 알아들었으리라 믿는다. 지금 다시 생각하면 1000번, 10,000번 생각해도 결혼을 안 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땐 남자친구에게 홀려서 어느새 상견례도 마치고 식당도 예약했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상견례 때는 시모가 별 말도 안 하고 얌전히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본 시누이도 착해 보였고요. 친정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세무소에서 몇 번 만나서 그런지 쉽게 결혼을 허락하셨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슬슬 예비 시모와 시누이와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자꾸 집으로 저녁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날도 예비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왔길래 좀 불만을 말했죠. 나 새벽 6시부터 일하는 거 알잖아. 근데 자꾸 저녁 먹자고 부르시면 나 너무 힘들어. 자기한테 밥하라는 것도 아니고
챙겨주고 싶으셔서 먹으러 오라고 하시는 건데 왜 그래? 그리고 결혼 전에 자주 만나야 정도 들고 친해지니까 그러시는 거야. 가서 맛있게 먹고 오자. 이미 결혼할 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자기 가족을 더 두둔하는 것 같은 남자친구의 모습에도 서운함을 느꼈죠. 아무튼 그날도 제가 만든 디저트를 들고 예비 시댁으로 갔어요. 그날은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다는 남자친구의 여동생도 와 있더라고요. 예비 신우에게 디저트 상자를 건넸죠. 이거 제가 하는 매장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딱 봐도 너무 달 것 같아. 보기만 해도 살 팍팍 찔 것 같은데? 엄마, 이거 먹으래. 난 건강식만 먹는 거 몰라? 이런 거 굳이 안 가져와도 된다. 뭘 갖고 오고 싶으면 좀 먹을 수 있는 걸 사와라. 돈 아끼려고 그러나 맨날 네가 팔고 남은 거 가져오니? 아니에요. 이거 지금 매장에서도 모자라서 못 파는데 제가 올 때 급하게 하나 만들어 왔어요. 가장 인기 있는 거라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비 시모는 무슨 선심이라도 쓰듯이 상자를 받아서는 싱크대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먹으려나 했는데 웃긴 건 후식으로 과일을 잘라주더라고요. 가져온 디저트는 손 하나 안 대고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나더라고요. 1년 동안 완성한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거였고 가격도 싸지 않은데 많은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디저트였거든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뭘 만드는지, 곧 시댁 식구들이 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지만 예비 시모와 시누이, 시부, 심지어 예비 남편까지 완전 무관심 그 자체였네요. 시모의 태도를 보면 마치 저의 존재는 무관심하고 자기 아들 때문에 억지로 저를 받아줬다는 그런 느낌이었죠. 예비 시누 역시 저를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내리 깔아보는 태도였어요. 근데 새언니는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여잔데도 좀 울그락불그락 그런 느낌? 좀 거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치, 엄마? 아무래도 얌전하고 다소곳한 이미지는 아니지. 피부는 원래 그렇게 까맣니? 아니면 일부러 태닝인가 뭔가 해서 태운 건 아니지?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거 많이 한다던데. 저는 바빠서 화장도 잘 안 하는데 태닝을 왜 하겠어요. 근데 자꾸 피부 까맣다고 그런 말씀하시면 좀 기분이 안 좋네요. 아유, 어디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 그냥 그렇다고 내가 느낀 걸 말한 거야. 너한테 욕한 게 아니고 네가 까만 건 사실이잖아. 아, 그리고 신혼집은 알아보고 있니? 결혼식 코앞인데 집 구하는 게 급한 거 아니야?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대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집인데 뭔 신경을 쓰지 마. 듣자 하니 너네 부모님이 재산 좀 있으신 것 같던데 아파트 갖고 있는 거 없으시다니? 부모님 재산은 저와는 상관없어요. 성미 씨하고도 부모님 도움 없이 둘이서 해결하자고 했고요. 필요하다면 대출해서 마련할 테니까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무튼 우린 모아둔 돈은 다 우리 노후를 위해서 쓸 거기 때문에 너희한테 보태줄 돈은 없다. 돈 필요하면 사업하시는 너네 부모님한테 부탁해야 된다. 자꾸 집 얘기를 하면서 친정 부모님한테 부탁하라는 말을 하니까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고 제 매장에 일하는 직원만 10명이에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고요. 매출 역시 동네 빵집이 아니죠.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버는 정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살 돈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장인이어서 그런지 언뜻 얘기하는 걸 보면 저보다 연봉이 한참 낮은 것 같고 모아둔 돈이 1억도 안 되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제가 버는 금액을 얼버무리고 말하지 않았었죠. 집도 그냥 대출받아서 사자고 말해둔 거고요.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격으로 예비 신우가 이딴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오빠, 새언니 전에 만났던 언니랑은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그 언니는 중학교 선생님이었잖아. 엄청 여성스럽고 귀여웠는데 어떻게 여자 스타일이 확 바뀌어? 뭔 충격받은 일 있어? 야, 너야말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헤어진 지가 언젠데 뭔 뜬금없는 소리를 해? 저기요, 제가 하는 말은 그냥 흘려들어. 워낙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는 애야. 아니, 예비 새언니는 말도 너무 무섭게 하고 농담도 못하겠어 아주. 요리하는 사람들이 원래 서열도 있고 무섭다면서? 그래서 그런가 영 거칠어서 그렇지. 그러는 아가씨도 말을 친절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람 앞에 두고 거칠다, 거세다 그런 말 하는 건 좀 무례하지 않아 싶어요. 이 집구석만 가면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안 좋은 소리로 마무리를 하게 되니까 어디 가고 싶겠나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불러대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갔죠.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도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요. 문제는 그 후로도 예비 시댁에 가면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던 남자친구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당연한 듯이 듣기만 하고 반응도 안 하더라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관심이 없다고 할까요? 또 다른 날에는 한창 일하고 있는데 예비 남편이 갑자기 매장에 찾아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약속도 없이 무슨 일이야? 나 끝나려면 아직 많이 남았어. 손님 밀려 있는 거 보이지? 괜찮아. 나도 여기서 남은 일 좀 하면서 기다리면 되지 뭐. 몇 시에 끝나? 저녁에 우리 집에 밥 먹으러 가자. 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나 오늘은 진짜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 집에 가는 건 무리야. 집에 가서 쉬고 싶어. 아니, 가서 그냥 해준 것만 먹으면 되는데 뭐가 맨날 힘들다는 거야. 이미 우리 엄마가 음식 준비 다 하셨대. 밥만 1시간 먹고 빨리 집에 데려다 줄게. 너 안 간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실망하시잖아. 그냥 가자. 아니, 그럼 하루 전이나 최소 몇 시간 전에는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일날 갑자기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도 퇴근할 때 연락받았어. 그리고 어차피 일 끝나고 저녁은 먹을 거 아니야? 저녁 굶을 거 아니잖아. 사실 자기가 이러는 게 이해가 안 돼. 우리 가족을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서운해. 나 사실 자기 집 가는 거 불편해. 결혼 전에 이렇게 자주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막상 가도 분위기도 안 좋고 오히려 나한테 상처되는 소리만 하시잖아. 자기는 그런 거 전혀 못 느꼈어? 내가 그동안 참고 말 안 했는데 사실 나 여러 번 참았어. 내가 가져간 케이크도 한 번도 안 드시더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다정한 성격은 아니셔. 그래도 자기랑 잘 지내고 싶으니까 이렇게 자꾸 밥도 해주시려고 하고 노력하시잖아. 자기도 좀 이해해주고 오히려 자기가 좀 애교도 부리고 살갑게 구는 게 좋지 않아? 자기도 너무 딱딱하게 굴고 예민한 건 맞잖아. 난 자기도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오히려 이젠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니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동시에 내가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한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애교 있거나 살가운 성격은 아니고 아무래도 직원들에게도 좀 엄격하게 대하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요. 남자친구가 하는 말을 듣다 보니 제가 잘못한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바보처럼 남자친구 집으로 따라갔죠. 역시나 그 집에 갔더니 시누이도 와 있더라고요. 이번엔 시모와 시누이가 하는 말에 대답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해봤네요. 거진 절반이 다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가족이 될 사람들이니 참자고 생각하며 진짜 맞춰주려고 애썼어요. 예비 시누이가 얼마 전에 샀다는 명품 목걸이를 자랑하기 시작하더군요. 이거 진짜 요즘 구하기 힘든데. 내가 이번에 VIP 돼가지고 간신히 받았잖아. 아, 태연이는 이거 어디 건진 알아요? 혹시 처음 본 건 아니죠? 아, 전 명품이나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요. 어느 브랜드인진 알아요. 관심 없는 게 아니고 못 사는 건 아니고요? 오빠한테 결혼 선물로 백이라도 하나 사달라고 해요. 설마 명품 가방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하나도 없으면 어디 같이 다닐 때 좀 그런데?
돈은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다만 그래도 빵집 하나 할 정도면 적어도 100만 원짜리 하나는 있겠지. 제가 일이 바빠서 어디 들고 다닐 데도 없고요. 그런 거에 진짜 관심이 없어요. 정 필요하면 엄마 가방 빌려서 들기는 해요. 이런 데서도 수준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우리 체면도 있으니까 가방 하나는 마련해. 요즘 명품백 하나 없는 애가 어딨니? 그러게. 난 현백 VIP인데 세연이랑 수준 차이가 좀 난다. 세연이랑 같이 쇼핑 다니고 그러고 싶었는데. 아, 맞다. 다다음 주에 VIP 파티한다고 나 초대받았어. 엄마, 내가 데려가 줄까 말까? 야, 너 그렇게 좋다고 자랑질할 거면 혜림이도 그날 같이 데려가. 오빠, 거기 가는 사람들 완전 명품으로 쫙 도배하고 와. 오빠가 세연이 옷부터 신발까지 명품으로 싹 사줄 거야? 그러면 내가 데려가주고. 예, 이런 행사가 뭐 이번에만 있니? 다음에 세아가 수준이 좀 우리랑 비슷해지면 그때 또 같이 가면 되지. 진짜 대화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빤히 보이지 않나요? 결혼 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데 결혼하면 불보듯 뻔했죠. 거기다가 이젠 남자친구까지 같이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게 더욱 화가 나더군요. 우리 집, 이 집구석보다 잘 살아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처럼 VIP다 뭐다 난리치기 훨씬 전부터 제가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그 백화점 VIP셨고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업하셨기 때문에 해외나 면세점에서 사다 주신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화장품이며 차고 넘치게 받아봤습니다. 다만 전 진짜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굳이 그런 걸 그 비싼 돈을 주고 사기도 싫고요. 같은 돈이면 케이크 연구할 재료를 사거나 사고 싶은 도구들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각자 좋아하는 게 있고 관심사가 다른 건데 명품 하나 없다고 무슨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후려치는 게 이상한 거죠. 명품 가방 없으면 수준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이 집구석이랑은 엮여선 안 되겠다는 확신이 서더군요. 남자친구라도 변하지 않고 저에게 잘했다면 그래도 한 번은 다시 고민해 봤겠지만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지네 엄마를 두둔하고 나서는 꼴을 보니 결혼하면 더했지 절대 나아질 것 같진 않았죠. 시모와 시누이한테 최고의 복수를 해줄 타이밍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아주 본때를 보여주고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사실 시누이가 말한 그 VIP 파티 때문에 백화점에서 스폰서 요청이 왔었거든요. 시댁에서 온 다음 날 백화점 주최자에게 연락해서 스폰서로 참가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행사에 가는 걸로 결정하고 그 다음엔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았죠. 예비 시모와 시누이가 저에게 했던 일들과 말들을 다 하니까 엄마한테 죄송했지만 속은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시고는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엄마한테 다 말해줘서 고마워. 네가 이대로 한마디 말도 없이 바보처럼 그 집으로 시집 갔다면 이혼한다 뭐 한다 더 힘들어졌을 거야. 현명하게 잘 대처해줘서 고맙고 엄마랑 아빠가 뒤탈 없도록 잘 마무리해 줄 테니 걱정 마. 아빠 엄마는 그래도 성민 씨를 좋게 보셨는데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아직 성민 씨한테도 헤어지자고 말은 안 했어요. 백화점 행사 후에 통보할 거예요. 그래, 네 말 충분히 이해했어. 우리 귀한 딸을 집값 것들이 뭔데 그딴 식으로 사람을 깎아내린다니? 집안도 직업도 별로인 거 네가 좋다는 이유로 받아줬더니만 참나. 뭐? 보졸이라 수준이 낮다고? 진짜 기가 막힌다. 그렇게 드디어 VIP 파티 당일이 됐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샵에 가서 메이크업도 받고 그동안 일하느라 잘 입지 않았던 명품 투피스도 꺼내 입었어요. 당연히 엄마도 파티에 초대를 받으셨기 때문에 같이 백화점으로 갔죠. 집으로 자주 놀러 오시는 엄마 친구분들도 많이 계셔서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시모와 시누이를 기다렸네요.
신나서 잔뜩 치장하고 올 걸 생각하니 벌써 웃기더군요. 역시나 둘이 촌스럽게도 들떠서 들어오는 걸 발견하고 저는 얼른 주최자가 마련해준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사회자가 파티 스폰서 업체들을 설명해주고 마지막으로 저를 소개했죠. 저희 주최 쪽에서 진짜 오랫동안 공을 들인 브랜드 대표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요즘 가장 유명한 파티시에 브랜드 갸또미엘의 이혜림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짧게 하고 시모와 시누이를 슬쩍 봤죠. 저를 알아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저는 미니 케이크를 들고 일부러 시모 쪽으로 다가갔어요. 어머, 세아가. 네가 여기는 어떻게 왔어? 네가 여기 유명한 매장 사장인 게 진짜야? 어머, 새언니. 나 이 매장에서 엄청 자주 사 먹었는데 왜 미리 말을 안 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대박 맞았어. 여기 진짜 유명하고 돈도 엄청 버는 데야. 어머, 그랬어? 우리 새아가가 미리 말 좀 해주지. 난 이런 거 전혀 모르니까 그냥 동네 빵집 하는 줄 알았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니. 그동안 제가 몇 번이나 우리 매장 케이크 갖다 드렸는데 한 번도 안 먹었잖아요. 너무 단 거는 싫다더니 우리 매장 와서 사 먹은지는 몰랐네요. 아줌마는 오늘 처음으로 내가 만든 디저트 먹어보겠네요. 시누이는 제가 든 가방을 보고 입을 떡 벌리더군요. 제가 든 가방은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명품 가방이었거든요. 옷도 거의 2천만 원 정도 되는 명품 신상이었고요. 고작 그 300도 안 되는 가방 하나 있으면서 나한테 수준 이하라고 말한 거 있진 않았죠? 내가 그때 당신들이 하는 말 듣고 결심했어요. 그쪽 말대로 수준이 안 맞아서 이 결혼은 못 하겠다고 말이죠. 어머, 새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오빠랑 결혼 안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한 말 때문이라면 내가 사과할게요. 아니, 나는 새언니가 명품에 관심이 없다고 한 게 안타까워서 그런 말을 한 거지. 다른 뜻은 전혀 없었어요. 내가 그거 한번 그랬다고 결혼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 망신 주고 숨어준 게 한두 번이어야죠. 당신들이 깎아내린 내 인생이 나는 자랑스럽거든요. 그쪽들이랑 가족됐다가는 내 인생 말아먹을 것 같아서 현명하게 손절하려고요. 어머, 얘가 생사람 잡네. 시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쓴소리도 좀 할 수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결혼까지 안 한다고 그러니? 성민이랑도 얘기가 된 거야? 상견례 때 보고 여기서 보네요. 물론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지만. 이런 모임 처음인 것 같은데 나는 이 백화점이 생겼을 때부터 여기 멤버예요. 수준도 안 되면서 뭘 믿고 우리 딸한테 막대하셨을까? 엄마가 제 옆으로 와서 예비 시모를 보며 한 소리 했죠. 옆에서 시누이는 엄마의 착장을 훑어보면서 입을 삐죽이더군요. 어머, 사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식구가 될 거니까 딸처럼 생각하고 걱정 좀 해준 거 가지고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얼마나 우리 새아가를 이뻐하는데요. 우리 딸이 고졸이라면서 당신네 집안하고는 수준이 안 맞는다고 결혼시키기 싫다고 했다면서요? 그러더니 돈 없다고 아파트까지 하나 해오면 안 되냐고 그랬다면서요. 내가 우리 귀한 딸을 왜 이딴 말을 들어가면서 당신 아들한테 시집을 보내겠어? 어머, 김 여사, 그게 정말이야? 변변치 않아도 혜림이가 원해서 결혼시킨다고 하더니 이 결혼은 자기 말대로 무르는 게 낫겠네. 김 여사 집안을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해? 어느새 엄마의 지인들이 옆에 와서 한마디씩 거들었고 파티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이목이 쏠렸어요. 상관없었어요. 저 두 사람을 망신시키려고 오늘 작정하고 온 거니까요. 엄마도 마찬가지셨는지 더 큰 소리로 옆에 친구에게 말을 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오랫동안 얼굴 보고 만나온 사이고, 근데 이 수준 높은 두 분이랑 친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딸이 보졸에 빵 만드는 빵집 사장이라고 하대해서
눈물 뺀 이 두 사람 말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꽂히니까 시모와 시누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도 수군수군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시누이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이 모자랐어요. 저보다 나이도 4살이나 어리고 가족이 될 거니까 편해서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진짜 세연이 깍듯하게 모시고 정말 잘할게요. 이제 그만 화푸세요, 사돈어른. 아니, 우리 딸은 그쪽 오빠랑 오늘부로 헤어질 거야. 안 헤어진다고 해도 내가 꼭 떨어뜨려 놓을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딸 끼고 사는 한이 있어도 당신 같은 집구석에 우리 딸 절대 못 보내. 담당자님, 이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이 백화점 행사에 보이면 나 여기 다시 안 와요. 그렇게 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렇기도 한 게 이 백화점 VIP가 되려고 얼마나 무리해서 돈을 썼겠어요. 어이가 없게도 시모와 신우이는 애처로운 눈으로 저를 보면서 손으로 비는 신용까지 하더군요. 아가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말 실수한 것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그만 잊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면 받아줄래? 아, 새언니, 제발. 내가 이 백화점에 쓴 돈이 얼만데 이렇게 쫓겨나면 안 된다고요. 언니, 내가 이 명품 목걸이 진짜 힘들게 산 건데 사과의 선물로 언니 줄게요. 어때요?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네요. 그딴 목걸이 내가 사려고 마음먹으면 못 구할 것 같아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무시하고 돈 잘 번다니까 바로 태도가 돌변하는 그 사람 됨됨이가 너무 끔찍하네요. 결국 예비 시모와 시누이는 사람들의 눈빛과 등살에 못 이겨서 그 기대하던 음식도 다 못 먹고 몰래 빠져나갔답니다. 그 비굴한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 후에 저는 매장에 와서 일을 했죠. 아직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한테 연락받고 찾아올 게 뻔하기 때문이죠. 역시나 퇴근하자마자 얼굴이 벌개져서 매장으로 쿵쿵 걸어 들어오더군요. 자기, 오늘 백화점 갔었던 거 맞아? 엄마가 한 말이 다 사실이냐고. 설마, 아니지? 뭔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데? 나랑 그쪽이랑 헤어진다고 한 거? 사실이야. 나 성민 씨랑 헤어질 거야. 우리 헤어져. 아니, 무슨 헤어지자는 말을 이렇게 해. 그리고 어떻게 우리 엄마랑 동생을 그렇게 개망신을 줄 수가 있어? 장모님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분이더라. 나는 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정신 차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어떻게든 나 살살 구슬려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들고 심지어 내가 죄책감 느끼게 하잖아. 너랑 결혼하면 평생 죄책감 가지면서 너한테 휘둘리고 시모한테 무시당하고 살게 뻔한데 내가 미쳤다고 이 결혼을 하겠어? 나도 너 때문에 손해본 거 많아. 너 바빠서 맨날 내가 네 시간에 맞추고 데이트도 다 내가 준비했잖아. 왜 너만 손해본 것처럼 말해? 그래서 데이트 비용은 내가 거의 다 냈잖아. 그만큼 내가 선물 사주면 넙죽넙죽 잘 받았잖아. 너가 나한테 선물 사준 게 뭐 있니? 연애할 때 장미꽃 한 송이 사준 거 말고 생일 때마다 잊어버렸다고 뭐 하나 제대로 사주지도 않았잖아. 너는 나보다 돈도 많은데 내가 사줄 게 뭐 있어? 넌 꽃도 싫고 다 싫다며. 근데 이제 와서 그걸로 꼬투리를 잡아? 지금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정식으로 사과해. 그러면 다 잊고 새롭게 너랑 잘 지내고 싶으시대. 왜? 우리 집안 알고 나니까,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알고 나니까 이젠 꼭 결혼시키고 싶대? 니네 엄마 말대로 너는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여자 다시 찾아서 결혼해. 영업에 방해되니까 이만 나가줄래? 그렇게 말하고는 주방 끝에 작업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자친구는 한참 동안 혼자 분이 안 풀렸는지 씩씩대면서 저를 기다리다가 1시간이 지나도 제가 나오지 않자 포기했는지 가더라고요. 그 뒤로도
매일같이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렇게는 못 헤어진다고 난리를 쳤답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자 마주치기도 싫은 두 여자가 결국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왔더군요.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큰 소리를 저를 부르면서 찾아대는 통에 손님들에게 방해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불러내 얘기를 했죠. 저를 보자마자 예비 시무가 무릎을 꿇고는 철없게 울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세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네가 내가 보기 싫으면 그냥 우리 아들하고 둘이만 행복하게 살아도 돼. 우리 집에 안 찾아와도 된다. 지금 성민이가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아니? 얼굴이 말이 아니야. 언니, 오빠가 우리 때문에 결혼 파토 났다고 얼마나 난리치는지 몰라요. 어젠 글쎄 집안 물건을 다 깨부수고 엄마랑 저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언니, 제발 우리 좀 살려줘요. 네? 저는 이미 그쪽 아들하고는 끝난 사이예요. 나한테 이런 말 하지 말고 집안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세요. 오빠 지금 사람 같지가 않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이젠 언니한테 잘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오빠 받아주면 안 될까요? 그래, 사실 너도 우리한테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나 그날 백화점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몰라. 내가 집에 가서 알아 누웠어. 근데 너한테 내가 그런 말 했니?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만 했잖아. 너보다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오면 너도 좀 수그릴 줄을 알아야지. 나는 더 이상 그쪽이랑 말 한마디도 하기 싫고요. 그냥 엮이기가 싫다고요. 아무튼 또 매장에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영업 방해죄로 경찰 부를 거예요. 알겠어요? 경찰은 무서웠는지 돌아가긴 하더군요. 그 후로도 남자친구가 몇 번이나 찾아오고 매장 앞에서 서성거리고 진짜 끈질기게 오더라고요. 한 번은 매장 한가운데 딱 서서 움직이지 않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손님들도 무서워서 다 슬금슬금 피하고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죠.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어이없게도 그 뒤론 안 오더군요. 그 이후로는 다시 사업에만 열중했고 1년 넘게 흘렀네요. 핸드폰 번호도 바꿨고 다른 지역에 직영점을 오픈 준비 중이라 원래 일하던 매장엔 거의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웃긴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원이 전 신우이를 봤다고 조심하라고 연락이 와요. 전 남친도 이젠 안 오는데 진짜 끈질기지 않나요? 그렇게 돈 좋아하고 허영에 찬 사람이 돈 많은 새언니를 놓쳐버렸으니 환장하겠나 보죠. 제 브랜드 매장이 전국에 여러 개 생겼고 더 유명해지면 배가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이런 점은 또 긍정적인 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일하느라 너무 바쁘지만 요즘 새롭게 만나는 분도 생겼어요. 사촌 오빠 소개로 만났는데 집안끼리도 아는 사이고 사업하는 사람이라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도움도 많이 줘서 고마운 사람이랍니다. 제가 바쁘게 일하는 걸 항상 미안하게 만들어서 돈이며 선물이며 다 퍼줘야 했던 쫌생이 전남친과는 비교도 안 되게 그릇이 넓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픈 시간이 지나고 나니 더욱더 저의 삶과 일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전 남친과 결혼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네요. 앞으로도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과 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려고요.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여러분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래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하시기 바랄게요.